안녕하세요, 박작가방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2024년 한국 드라마 베스트 10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박지은 작가가 쓰고 장영우, 김희원이 연출한 눈물의 여왕입니다. 조은아 시르나 2024년에 이 작품을 빼고 한국 드라마를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 같죠. 저도 보면서 욕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로맨틱 코미디 팬으로서 감탄사가 나올 만큼 예쁘게 잘 찍은 장면도 많고 또 두 주인공에 이입해서 공감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며 봤던 순간도 있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의 후반 회차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눈물의 여왕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 화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14화입니다. 두 주인공이 도시 한가운데 있는 묘지를 걷는 것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엔 수술실에 들어가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이름을 되새기면서 눈을 감고 끝나는 14화는 결국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했던 것, 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랑받고 사랑한 기억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박지은 작가는 제 생각엔 현 시점에서 대중들이 어떤 이야기에 끌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작가님이 하는 이야기가 완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걸 새롭게 보이게 하는 재주가 굉장히 뛰어나고 또 자기 언어도 가진 작가님입니다. 눈물의 여왕도 하나씩 뜯어보면 우리가 보아온 드라마 공식들을 잘 사용합니다. 제일 먼저 재벌집이 나오죠. 또 그 재벌집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가족 간의 암투도 있죠. 또 주인공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기억상실증도 겪습니다. 참 많이 본 얘기죠. 반대로 성장신화도 사용합니다. 바로 시골 슈퍼마켓집 아들로 시작해서 변호사가 되고 재벌집 딸과 결혼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테마도 사용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 작품 맨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건 어린 시절 첫사랑과 서로 알건 모르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운명론적인 판타지고, 또 가족에 의해 상처를 받지만 더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결국 의지할 곳은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가치 또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은 작가는 이 요소를 굉장히 잘 재조합해서 새로운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여러 작품, 특히 로맨틱 코미디에선 대부분 남주가 재벌이고 여주가 가난한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남주와 눈이 맞는 순서로 진행이 되죠.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사내 맞선도 그런 구성이고, 또 요즘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다리미 패밀리도 같은 구성입니다. 하지만 눈물의 여왕은 이 성비를 뒤집습니다. 김지원 배우가 연기하는 홍혜인이 퀸즈그룹의 후계자로 등장하고, 김수현 배우가 연기하는 백현우가 시골 슈퍼집 아들로 등장하죠. 이건 작가님의 전작인 사랑의 불시착 때도 사용한 구성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형식을 깨는 무척 상징적인 장면이 1화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 퀸즈 가문이 제사 준비를 하는데 주방에 모여 음식을 하는 게 모두 사이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가문의 전통이라고 말하죠. 되게 독특하고 한 번에 확 각인되는 장면이죠. 하지만 작품이 진행되다 보면 박지은 작가가 결국 사용하는 건 기존 드라마가 가진 남녀상인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주 오래된 기사도의 서사입니다. 남주는 여주의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기다리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자기 목숨을 걸어가며 충성스러운 사랑을 하죠. 반대로 여주는 그런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서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심지어 오해하고 미워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는 스토리죠. 사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다른 남자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훈 배우가 연기하는 윤은성은 천하의 악인 중에 악인이지만 홍혜인에게만큼은 자기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버릴 준비가 된 남자죠. 또 서브로 등장하는 홍수철은 어떤가요? 이 인물은 퀸즈 가문을 이을 자질이 없는 무능하고 순진한 캐릭터지만 역시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한 뒤에도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이 지금까지 키운 아들이 다른 남자의 자식인 걸 안 뒤에도 사랑으로 그 아들을 기르죠. 김영성도 비슷한 인물이지만 애석하게도 이 캐릭터는 김초희 감독님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
장국영 캐릭터를 배우까지 그대로 가져다 쓴 것 같은 아쉬움이 있죠. 어쨌든 이 드라마는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이 올곧은 사랑 이야기가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증명합니다. 지금이 아무리 유튜브와 숏폼 시대라고 해도 무려 본방 시청률이 20%를 넘겼습니다. 또 TVN 드라마 시청률 1위도 새롭게 갱신했죠. 이전 1위가 이 같은 작가님이 쓴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님은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감각과 또 그걸 만드는 능력만큼은 대단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4화에서 김지연 배우가 연기하는 홍혜인은 기억을 잃을 바엔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하겠다고 하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선 그래도 당연히 살고 봐야지 저게 뭔 소리인가 싶은데 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그 기억들을 연료 삼아서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억들이 나고 내 인생이야 라고 하죠. 이 대사를 들으면서 저도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생이 한번 리셋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억을 잃는다고 하면 과연 그걸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물음이 들더라고요. 여세인은 성당에서 이런 기도를 손으로 적습니다. 당신이 주신 내 인생을 돌아보면 소중한 건 두 가지뿐입니다. 사랑했던 기억과 사랑받았던 기억. 이걸 다 잃고 버릴 순 없어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성하는 건 기억이고 그 기억 중 가장 소중한 건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이라는 거죠. 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죠? 이 눈물의 여왕의 눈물 세 방울이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80년대, 90년대 생들이시라면 이 감수성이 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유치하죠. 근데 이게 유치해도 여전히 먹히긴 먹힙니다. 15화에선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기억을 잃은 홍혜인이 백현우를 찾아가서 우리 이제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일어나는데 가방줄이 의자에 걸립니다. 백현우가 자신을 붙잡고 있는 줄 알고 이런 거 정말 별로네요 막 이런 연기를 하죠. 지은 작가님은 우리나라 정상급 작가님 중 한 분이신데 이게 조연 스토리도 아니고 주연에 이런 상황을 넣는다는 게 조금은 걸리고, 근데 어쨌든 이게 로맨틱 코미디니까 받아들여지는 지점도 있고, 이야 이 15화 16화를 보면 백현우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오는 것도 모자라서 차에 치이고 심지어 총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국판 다이아드고 한국판 터미네이터에 가깝죠. 하지만 이 백현우의 모든 움직임은 홍혜인을 향해 있고 또 홍혜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지점이 있죠. 이 작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이 눈물 세 방울이 찍힌 이 기도가 적힌 종이를 발견하고 현우가 혜인에게 달려가서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씬입니다. 여기 두 배우가 정말 좋습니다. 감정 표현도 충만하고 배우의 연기도 훌륭하고 대사도 굉장히 좋죠. 이 맛에 드라마를 보지 싶은 순간이었죠. 여기서 백현우는 네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 그때도 다시 사랑하겠다고 말하죠. 너무 통속적이지만 그래도 이왕 사랑한다면 저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로맨틱한 고백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만 덧붙이면 이 14화 초반에 혜인이 한 중년 남자가 묘지에 꽃을 놓고 가는 걸 보죠. 그리고 16화 마지막에 보면 이 남자가 백현우였다는 걸 시청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뭐 안경이나 의상 또 외모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미래의 자신이 죽고 난 뒤 현우가 혼자 남아도 여전히 자신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이 신혼여행에서 보게 된 거죠. 이 중년 남자 손에 들려있는 꽃도 이들이 이 신혼여행에서 갔던 꽃밭에 핀 그 라벤더 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작품의 맨 마지막 장면은 백현우까지 죽고 난 뒤 다시 그 꽃밭에서 둘이 재회하는 것으로 끝나죠.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만 더 덧붙이면 저한테 이 드라마에서 톤이 제일 특이하게 느껴졌던 부분은 맨 마지막 해피엔딩 부분입니다. 원래 박지은 작가는 각 회차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넣는 걸 좋아하시죠. 근데 이 16화에선 그 에필로그 대신 해피엔딩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넣으셨죠. 가족 사진을 훑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해피엔딩은 마지막엔 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여러 배우들의 웃는 얼굴로 끝이 납니다. 저한테 이 시선은 한 영혼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주마등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해피엔딩이라고는 하지만 이 웃는 얼굴이 되게
되게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작품 속에 있는 대사 하나가 떠올랐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에 밑줄을 그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다음 페이지에 무엇이 올지.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맹세들을 하고 눈부신 순간들이 영원할 것처럼 웃는다. 헤인의 이 나레이션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 내게 불행한 일도 많았지만 당신도 있었지. 그것만이 날 견디게 만들었다. 저는 이 대사가 이 작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한국 드라마 10편 중 10위는 눈물의 여왕이었습니다. 9위도 곧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